이분이 이제 반드시 지킨 원칙이 있대요. 18년간 본인이 정말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어려운 버핏이네요. 네. 한 번 사면 시세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를 가격에 이제 반영할 때까지 들고 간다. 네. 이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럼 또 재밌는 삼성전자 거 산 건가요?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대요. 이건 또 뭐예요? 현대차 네, 뭐 네. 이런 종목 네. 반도체, LCD, 철강 뭐 이런 관련된 하청업체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 탑이죠. 거의 다 빠지고 나면 몇 종목 몇 업종은 안 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다. 아,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바싸. 네, 파이어족의 데모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231번님 신희은 기자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 진짜. 하실 때 꼭 알려주세요. 네. 준비를 착착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도 열심히 네.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어를 하더라도 저희 예, 코너에서는 계속 또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은 어떻게 파이어를 했나를 여러분께 네. 말씀드리는 코너인데요.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약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많은 파이어족들 만났지만 책에서만 보던 거를 정말 현실로 이뤄내신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 원금 딱 1,300만 원을 이제 주식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신 건데요. 18년간 굴리신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투자 시작해서 지금 37살이신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꿈의 자산을 만들고 이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자유로운 파이어족으로 살아가고 계신 디피님 네. 이야기입니다. 1,300만 원으로 시작. 18년간 네. 일정액을 도달을 했고요. 계좌 네. 인증을 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건 너무 커요. 뭐 두 자릿수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자리 수가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러면 이게 18년간 1,3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 돈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너무 이게 이분 뭐예요? 주식 쪽에서 뭐 일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고요. 물론 네. 고등학생 때는 이제 단타로 다 날린 경험이 있긴 한데 이제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봤고 이제 직장 생활 6년 했는데 이제 대기업 STX M&A 팀에서 일하다가 또 벤처 캐피탈에서 5년 이렇게 총 6년 가량 이제 주식 관련된 일을 하시긴 하신 베이스는 거예요. 금융이네요. 투자 관련된 투자네요. 일을 하셨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나 이제 월급을 투자금으로 추가로 단 한 푼도 투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투자했던 1,300만 원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면서 18년간 투자하신 건데 네. 이게 제가 복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역산해 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45%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매년 거의 40% 이상을 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실제 데이터는 적은 해도 있고 더 많은 해도 있겠지만 그렇죠. 연평균 18년간 그래도 이게 네. 복리를 이용해야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네. 거의 손실 마이너스가 나온 적은 마이너스가 뜬 적은 없었다고 해야 마이너스였던 되는 해는 거죠. 이제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보면 왜냐면 그럼 되는 거죠. 깨져버리니까 복리가. 네.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이게 진짜 입이 정말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계산기로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피터 린치급이죠. 네, 우리가 근데 이분도 지난주말에 실제로 했던, 네. 네, 피터 린치와 로스차일드가 쓴 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대학교 때 읽고 네. 이제 이거대로 이제 같이 투자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세 개 종목으로 딱 이제 했대요. 거의 자산이 이제 뭐 10억대가 훨씬 넘어설 때까지 세 개 종목으로만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1,800만 원에서 10억대까지는 네네네. 세 개. 그러니까 근데 세 개 종목을 그러니까 세 개 종목을 사는데 다 이제 세세한 업종은 조금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야 분산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러나 IT와 소비재로 업종을 한정해서 투자를 했고요. 지금 자산 규모가 엄청 제가 계좌도 봤는데 규모가 엄청 크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종목이 10개 안팎.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네. 흑수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지수 추종하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기업을 공부해서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본인 시드 머니까 생각을. 적으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진짜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인증하신 거죠, 몸소. 신진 기자 이렇게 계좌 이렇게 보면 지금 한 네. 10개 정도에 있잖아요. 네. 뭐 색다른 게 있던가요? 우리가 모르는 네. 그런 종목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여쭤보기도 하고 네. 그동안 네. 이제 뭐 수익을 크게 낸 종목을 여쭤보기도 했는데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면 네. 이 큰 약간 상대적으로 크니까 네. 원칙이 사실, 있을까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반드시 지킨 원칙이 있대요. 18년간 본인이 정말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어려운 버핏이네요. 네. 한 번 사면 시세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를 가격에 이제 반영할 때까지 들고 간다. 네. 이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럼 재밌는 삼성전자 거 산 건가요?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대요. 이건 또 뭐예요? 현대차 네. 뭐 네. 이런 종목 네. 반도체, LCD, 철강 뭐 이런 관련된 하청업체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 탑이죠. 거의 다 빠지고 나면 몇 종목 몇 업종은 안 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다. 아 그러면 이 18년 동안 삼성전자, 현대차는 손도 안 댔네요. 네, 손댄 적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반토막이 나고 뭐 싸다고 해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그러니까 뭘 사셨나? 그러니까 소비자 있잖아요. 뭐 커피 같은 우리가 직접 사서 쓰는 거 소비자의 입장으로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IT 많이 아시잖아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세세하게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만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플랫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구글, 초창기에서부터 아마존. 계속 이거를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발라먹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나하나를 다 따라간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원칙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 주가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10배, 뭐 텐버거라고 하죠. 올라도 네. 거의 뭐 네. 한 100%도 못 먹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동안에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매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거의 10중 8구의 확률로 내가 사면 20에서 50%까지는 일단 빠지더라. 이분도 똑같네. 네. 이분 초보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내가 사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분이 정한 게 이제 분할 매수한다. 네. 살 때는 무조건 분할 매수한다. 팔 네. 때는 대신 일괄 매도한다. 어. 이런 원칙을 지키셨다고 해요. 근데 그 분할 매수라는 게 뭐 며칠에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이제 뭐 이슈가 있어서 내리거나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게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매수하는 방식을 쓰셨다고 하고요. 네. 이제 사고 난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사고 난 이후에는 그게 반토막까지 가더라도 절대로 팔지 않고 버티셨다고 합니다. 또 네. 물탈 돈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면 이제 현금이 조금 있는 거니까. 네. 네네네. 그 원칙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1004 우리 천사님이 원칙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대단하네요 하셨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분할 매수, 일괄 매도 일괄 매도하는 거 이제 다 써놓는데 네. 그게 안 되죠. 이런 원칙이 그러니까 일괄 매도도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페북도 끊고 인스타도 끊고 전화번호도 지워라. 괜히 네. 미련을 가지고 뭐 더 좋은 남자 만나였더니 이런 거 해봤자 나만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도 팔면 내 계정에서 싹 지워버려야 일괄 매도해야 다음에 더 올랐는데 아쉽다 다시 들어갈까? 막 이런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한번 이 얘기했었죠. 우리가 목돈연구소가 저녁에 있었을 때였었나요? 네. 그때 4월 달이었었나? 그 성향이 주식에 다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멘탈이 전부다. 멘탈과 성향인데 네. 여러분 이별을 할 때요. 네. 연인끼리 이별할 때 미련을 자꾸 미련을 갖잖아요. 갖는 스타일은 네. 주식을 못한다. 그런데 헤어졌는데 네. 그냥 멀쩡한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딴 세상으로 끝. 네. 끝. 감정에 다른- 1도 네. 요동 없는 사람은 네. 주식에 정말 타고났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멘탈 네. 관리를 잘하시는 분인 것 시승 같습니다. 기자는 네. 어때요? 시승 기자는 저는 이게 팔고 나면 올라가면 속상하죠. 아니 미련이 남습니다. 헤어질 때 어때요? 헤어질 때 좀 질척거리는 스타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분은 확 잘라낸다. 그렇죠. 일괄 매도. 네, 일괄 매도 후 계좌에서 지워버린다.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잘 되든 못 되든 네. 나와는 완전히 다른 네. 사람이다. 네. 네. 18년이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가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오른 걸로 성공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상승장만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본인의 다 실력인 줄 알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하락장을 경험하면 또 겸손해지시잖아요. 네. 18년은 긴 네.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하락도 경험했고 폭락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는 그 대응법을 이제 익히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지키는 게 뭐냐면 일단 폭락이 왔을 때 아니면 급락이 왔을 때 이게 경제 외적인 부분인지 예를 들면 뭐 오미크론 같은 뭐 코로나 같은 외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경제 내부에서 촉발된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일단 실물을 진단을 해본다는 무너뜨리는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적인 부분이면 뭐 단기간에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틴다는 거죠. 네. 그래 만약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요인 때문에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을지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봤을 때 네.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그걸 점검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깔끔하게 손절하고 만약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결코 손절하지 않고 이제 주식 계좌를 다 지우고 그러니까 그 앱을 지우고 네네.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어렵죠. 어렵죠. 지금 오미크론이 어렵습니다. 경제 외적인지 이게 돌고 돌아 실물을 네. 무너뜨릴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실력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3개, 4개라면 이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기는 또 종목이 적을수록 또 쉽잖아요. 깊이 들어가니까. 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종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꿈에서 보는 이야기인데요. 실존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1,300만 원? 네. 얼마였죠? 1,300만 원이 18년 후에 18년간 이렇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네. 꿈에 우리가 말하는 네. 그 부자가 됐고 지금 네. 파이어를 했는데 네. 하여간 포트폴리오는 많지 않게 네. 그리고 집중 투자. 분할 매수, 일괄 매도, 헤어지면 네. 뒤를 회복 다 끊고 돌아보지 뒤돌아보고 다 차단. 않는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영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